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매파적인 FOMC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에 약재가 하나 더 더해졌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 향후의 실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한 것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쪽으로 제시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또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엔터, 피팅, 화장품, 재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합산이 별로 크지 않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수를 방어할 만한 종목군들은 대체로 좀 하락하고, 개별적인 어떤 테마성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부담을 가졌던 거는 FOMC 결과죠.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생각을 해보면 흐리게 보이는 색이 지난 9월 결과고,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번 달 결과인데, 내년도 금리 전망치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내년도 한 4번 정도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뭐 많으면 5번, 4번 또는 5번까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몰려 있는 게 이제 2번 내리겠다라는 게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근거로는 경제도 강하고 물가가 잘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PC 물가가 내년도 예상했던 게 9월에는 2.1% 예상해서 거의 뭐 목표치 도달한다는 하는 걸로 봤는데 2.5%가 될 것 같다. 근원도 역시 2.2 예상했는데 2.5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을 좀 하게 됐고, 특히 파월이 지금부터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할 거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등장에 따른 어떤 부담이 좀 일부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이제 지금 깊게 연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하게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3월에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월에 취임해서 뭐 2달 만에 엄청나게 물가를 급등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충분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면 내년도 첫 인하는 어쩌면 3월이 아니라 6월이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러면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 보이고 이런 구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달러 인덱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4.5까지 올라가고, 이게 이제 보통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0.2%포인트 올라가는 정도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50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6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반영한 측면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거니까 미리 좀 팔아놓고 보자, 이런 것들도 가동이 됐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 108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지금 107이 좀 걸리는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108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환율이 또 뛰고 하면 외국인들은 환차손 걱정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물 매도를 치고, 그 선물 매도를 기관이 금융투자가 받고 그 받은 거 대신 현물을 팔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만약에 조합 나쁜 거 3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합이 나쁜 게 3개가 되려면 매파적인 연준,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일본 금리 인상, 이 3가지 조합이면 정말 되게 안 좋은 거였거든요. 뭐 종가도 별로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은 그나마 이제 금리를 동결했죠. 예, 동결하면서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더 빠졌을 겁니다. 내일도 장담 못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좀 조금 그나마 좀 나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오늘 하락한 게 좀 오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패드워치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내년도 금리나 어차피 2번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일부 뭐 증권사들이 3차례 369 정도 예상을 한 건데 2번하고 3번하고 어마어마하게 오늘만큼 막 다우가 1000포인트 빠지고 막 이럴 만한 재료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가 미국이 만기 주간이에요. 예, 만기 주가 있는 데다가 오늘 보면 변동성 지수가 74%나 폭등을 했잖아요. 이게 보통 10에서 20 사이에 머무는 데이터거든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20과 30이라고 얘기하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10에서 20 사이에요. 그래서 12 정도 가면 과매수, 20 정도로 가면 과매도, 이렇게 보는데 오늘 74%나 폭등을 했잖아요. 이게 저는 오늘 미증시 하락은 이거를 의심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한 달 동안 30일, 향후 30일 동안에 S&P 500 지수가 얼마나 움직일 거냐, 변동을 보일 거냐, 이걸 예측을 하는 건데, 숫자가 높을수록 시장이 안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변동성 지수가 쭉쭉쭉 올라가면 일종의 뭐 해지 위에서라도 이제 주식을 팔게 돼요. 그래서 이 지표에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떨어뜨리고, 지수가 떨어지니까 빅스 지표가 더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또 프로그램 매도가 또 나오고, 이런 게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20 정도 전후에서는 고점을 맞고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뭐 저 여름 때 한번 그 이상 이제 엄청나게 급등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게 되게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아마 미증시가 만기 주간에다가 이 지표도 조금 자극을 해서 더 좀 그 변동성을 요란하게 키웠던 그런 주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어쨌든 요 부분이 미증시를 많이 흔들어서 오늘 밤에는 이게 좀 빠져줘야 돼요. 예, 이게 한번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20-30% 또 올라간다 이래버리면 여기 붙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가 또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좀 안정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금 더 잘 나온 측면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전망. 지금 87억 달러 정도 매출 나왔는데 중간값을 그 79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후퇴한다. 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1달러 43센트, 지금 1달러 79센트를 냈는데 다음 분기,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에는 이번보다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PC라든가 모바일 쪽에서 어떤 시장 자체가 썩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실적을 내면서 시간의 주가가 16%나 폭락을 했고, 이게 이제 빠지면서 투자들이 오늘 밤에 미증시 안 좋겠구나, 그래 미리 팔아놓고 가야겠다, 이 100달러 가던 종목이 갑자기 한 방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시장에서는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정규 시장까지 합치면 하루에 20% 빠진 거거든요, 지금. 예, 한 방에 20% 빠진 거라서. 근데 이제 여기서 기준이 마이크론이 한 마이너스 5% 안쪽으로 종가를 만들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오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빠진다면 내일 우리 증시가 한 방 더 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특징적으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53,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가로 취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20 월선 전후까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알려진 대로 오너 일가가 담보로 대출받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담보 대출 받았는데 그거를 반대 매도 기준, 뭐 실제로 반대 매도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론적으로 53,000원 이하가 되면 반대 매도가 될 수도 있는 주가다, 이렇게 투자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3,000원이 되게 중요한 단가인데 일단 거기서는 멈추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쨌든 53,000원 절묘하게 마감이 된 측면이 있고, 반면에 좀 화장품, 예, 중국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엔터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 같은 PT,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빠진 종목 쪽에서 투자들이 몰린 게 아니라 기존에 갔다가 좀 쉬었던 종목들, 이런 쪽으로 몰려갔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일종의 이제 인버스 같은 역할을 하는 종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이 종목군들 쪽으로 시가총액은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성광밴드는 실적 자체가 잘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돼 있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 쪽으로 넘어갔다. 낙폭주를 볼 때가 시장이 좀 반등이 좀 길게 이어지고,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심리가 오늘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이게 선물이 매도 나온 거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이 급등을 하면 외국인들은 해지 차원에서 선물 매도를 쳐야 되고, 그 선물 매도를 치면 반대 포지션을 금융투자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받게 되면서 현물은 또 팔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 매도가 대량으로 나온 건 외국인들 선물 매도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통계적으로는 금융투자는 12월 배당 기준일까지는 또 매수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도는 추세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선물 팔면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또 매수로 다시 바뀔 확률이 있는데, 관건은 외국인들이죠. 어제 매수해줘가지고 혹시나 하고 괜히 설레게 해놓고 역시 또 짜장면이 돼버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저거보다 훨씬 더 약하게 떨어지는, 오늘 또 목요일이라 위클리 만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4,300억 순매도 중에서 삼성전자와 우선주를 합친 게 3,4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도의 한 거의 80% 정도는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 셀트리온, 뭐 LG전자 등등의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가 있었고, 매수는 특이하게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그렇게 시간 내에 빠진 걸 보고도 하이닉스는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세 기업 중에서 하이닉스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조선주라든가 뭐 2차전지 일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들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두 종목 오늘 매도한 게 역시 기관 전체 매도의 80%, 예, 그 정도 비율이 됐고, 매수는 자동차, 조선, 뭐 방산, 뭐 이런 류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담는, 예,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제약 계열의 종목군들, 뭐 삼천당제약, 휴젤, ALB 뭐 그쪽 계열의 종목군들과 이제 뭐 그런 걸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매수 쪽은 그렇게 뭐 업종의 특성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제약도 있고, 피팅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이렇게 좀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뚜렷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 나올 거예요. 이게 엔터주는 좀 고르게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터주 좀 고르게 담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그 조선 부품주들, 뭐 태광이나 성강밴드나 동성화이텍 이런 것들 좀 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들도 일부 뭐 몇 개 좀 있죠. 그래서 뭐 좀 업종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선택해서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FMC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시장은 최근에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담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 뭐 이런 거를 기대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차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좀 되게 과도하게 반응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저거 가지고 뭐 대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좀 만기 주간이라 미국은 조금 더 오버해서 반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 증시에는 더 중요하게 반응이 될 건데, 시간에도 마이너스 16%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낙폭을 줄일 수 있다라면 우리 증시에는 다행이 되는 거고, 오늘만큼 그대로 시간에만큼 빠지면 우리 증시가 좀 이거는 설마 그렇게 빠지겠어 이렇게 반영한 거라서 한 번 더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53,000원, 예, 53,000원을 찍어주는지 요게 방어가 돼야 되거든요. 요 방어가 되는지가 시황상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환율이 좀 변수죠. 그러니까 환율이 1,450원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방어가 되느냐. 이게 왜냐면 환율이 1,450원대는 레고랜드 사태 때 찍었던, 예, 그 정도거든요. 사실 환율이 지금 4년째 올라가고 있어서 계속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런 상황 자체는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오늘 코스피가 1.95% 빠졌잖아요. 근데 달러 차트로 보면 2.8% 빠졌어요. 1% 가까이 더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면 아까 뭐 이제 선물 매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물 매도를 치고, 선물 매도 치면 금융투자가 반대 포지션 주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면 지수가 빠지고, 그 지수 빠지면서 또 선물 매도가 나오고, 이게 이런 악순환이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좀 멈춰주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투자가 어차피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 여력을 확보해놓고 좀 매수해주면 대형주들이 하루 이틀 정도의 반영으로 끝내고 돌아서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좀 고점이 마무리되느냐, 여기서 1,500원으로 흐름이 가게 되면 지지선을 깨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430이 코스피는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저거 이제 선물 옵션 외국인들 포지션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2,430이 지금 위치에서는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지 여부와 함께 코스피 22,430, 삼성전자 51,000원 이 단계가 방어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